안녕하세요. 15년차 피부과 전문의 청담이엘 피부과 대표원장 김병철입니다. 제가 진료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시술 받고 싶은데 정말 받아도 문제 없나요? 괜찮은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피부과 의사로서 한 15년 정도 그래도 진료를 한 수만 명을 해드렸었는데 이 치료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술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치료를 많이 하다 보면서 겪게 되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어느 정도 신뢰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술들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권장하지 않는 시술 첫 번째는 눈 밑에 스컬트라라든지 주베룩 볼륨 같은 시술을 하는 겁니다. 이 스컬트라나 주베룩 볼륨의 원리 자체가 피부에서 염증 반응을 많이 유도를 하는 거예요. 스컬트라는 PLLA라고 하는 성분이고 주베룩은 PDLA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피부 안쪽에 이런 물질들이 들어가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대식세포라고 하는 이물질을 잡아먹는 세포들이 있어요. 이 세포들이 이 물질들을 잡아먹고 굉장히 강력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학 물질들을 내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위에 있는 섬유 아세포들이 자극을 받아서 콜라겐 합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유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볼륨이 콜라겐이 생성이 되면서 어느 정도 메꿔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시술인데요. 눈 밑에 이런 성분들의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콜라겐이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흉터 조직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베룩이나 스컬트라 치료하신 분들 중에 이 콜라겐이 너무 단단하게 많은 양이 형성되면서 결절이 만져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 문제는 해결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분해시켜서 녹일 수 있는 효소도 없고 미용적으로 문제가 돼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피부를 절개해서 다 긁어내면서 뜯어내야지만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당연히 피부에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위험성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피부가 너무 얇고 이 안쪽에 있는 볼륨이 살짝만 있어도 밖에서 드러나 보일 수 있는 눈 밑에는 주베룩이나 스컬트라 같은 치료는 적합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요새 많은 분들이 하는 시술이기도 하지만 원치 않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팔자주름과 이마 부분에 히알루론산 필러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팔자주름이라든지 이마,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미간 부분은 혈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혈관이 끝나는 곳이기 때문에 혈관 사고의 위험이 아주 약간은 있을 수 있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필러를 주입을 하게 되면 혈관이 필러에 의해서 눌려서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류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 피부가 이제 붉어지고 농포가 잡히면서 심한 경우에는 피부 괴사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분해가 돼서 사라져야 되는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많은 양이 주입이 되면 주위 피부랑 접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분해가 되다가 안쪽에 갇혀 있는 부분은 피부랑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분해 효소를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캡슐처럼 안쪽에 있는 필러를 감싸면서 덩어리가 생기게 되면 거의 평생 동안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 팔자주름 쪽에 주입한 필러들은 말을 하고 웃고 입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입술 주위는 피부 조직이 단단하고 조직이 굉장히 치밀한 데 비해서 볼 쪽은 공간도 넓고 좀 조직이 느슨하다 보니까 입이 움직임에 의해서 팔자주름에 넣어놨던 필러가 볼 정면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흔합니다. 원치 않았던 볼륨이 여기 팔자주름 위쪽에 더 부각돼 보이면서 오히려 팔자주름은 더 깊게 꺼져 보이는 느낌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마 필러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보통 많은 양의 필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5cc, 6cc 이렇게 필러를 쓰시고 오신 분들은 처음에는 좀 단단한 필러 썼을 때는 얼굴에 이마에 윤곽이 이쁘게 보이긴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또 필러가 서서히 부드러워지거든요. 필러가 분해되지 않고 쭉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경우에 손가락으로 이마를 눌러보면은 손가락 찍힌 자국이 푹 하고 남아서 아침마다 이렇게 좀 몰딩을 하고 출근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이 봅니다. 필러를 맞았을 때 마음에 안 드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동을 한다거나 원치 않는 모양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다행히 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한 경우에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를 주사를 해서 하루 이틀 정도만 지나도 거의 다 분해되면서 흡수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볼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필러 한 1, 2년 지나면 분해돼서 녹아서 없어질 수 있게 쓰는 게 사실은 안전하게 쓰는 좋은 치료 방식인데요. 한 10년 전에 히알루론산 필러 맞으셨는데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서
그거 해결하러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필러를 분해해서 해결을 하게 되면은 피부가 이 필러의 볼륨에 의해서 이렇게 좀 팽팽해져 있다가 안쪽에 볼륨이 사라지면 피부의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필러 제거 후에도 피부의 탄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해 주사를 놓더라도 깨끗하게 분해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 경우에는 분해 주사를 해서 필러를 더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피부에 바늘로 구멍을 낸 다음에 그쪽으로 짜내서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사실은 해결은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된 경우에는 빨리 해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필러 같은 경우는 성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부위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쓰는지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썼을 때 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광대 밑에가 쑥 꺼지는 느낌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계세요. 또 갑자기 너무 급격한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이 너무 많이 빠르게 감소되는 분들은 광대 밑에 볼 꺼짐이 많이 생기시거든요. 땅콩형 얼굴이라고 그러죠. 광대는 튀어나와 있는데 그 밑에 측면이 쑥 꺼지고 볼이 또 처져 있는 부분이 부각돼 보이는 분들, 광대뼈 깊은 공간, 뼈 바로 앞쪽에 볼륨을 적절하게 잘 쓰면 얼굴의 윤곽 라인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만 잘 쓰면 이동하거나 문제가 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 쓰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부위 있죠. 특히 이제 팔자주름이라든지 마리오네트 주름 이런 부분은 필러가 자꾸 이동하면서 문제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진피층에 정확하게 주입을 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치료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고 만족도가 높은 시술 중에 하나인 진피재생주사 치료입니다. 진피층은 사실 거의 90% 이상이 콜라겐으로 빽빽하게 이루어져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진피층에 정확하게 주입하게 되면 주위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아예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동의 위험성이 전혀 없고요. 사실 성분 자체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분해가 돼서 서서히 흡수되는 굉장히 안전한 성분들인데요. 공간이 비었을 때 그거를 재생하려는 특성이 굉장히 강한 조직이 바로 피부인데요. 피부 안쪽에 몇 달 지나면서 완전히 분해돼서 흡수될 수 있는 성분을 주입해 놓으면 피부는 그걸 또 빈 공간이라고 인식하고 자꾸 메꾸려고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피부가 스스로 만들어낸 콜라겐은 반감기가 의학적으로는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됩니다. 굉장히 안전하고 건강한 콜라겐이 합성이 자극되는 방식으로 이런 주름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식의 치료가 진피재생주사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름이 조금씩 깊어지는 걸 막을 방법은 없거든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유지 목적의 치료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통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치료할 때 수면 마취를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크게 힘들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치료들에 수면 마취를 너무 남발하는 것은 꼭 피하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종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성형외과에서 수술하다가 갑자기 뭐 사망사고가 있었다 이런 기사들이 가끔씩 뉴스에 뜰 때가 있는데요. 그런 사고의 거의 대부분은 수술 중에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수면 마취로 인한 사고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수술적인 치료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울세라나 써마지, 또 유행하는 리쥬란 이런 치료들이 좀 통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면 마취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꼭 물어보고 수면 마취 하는 병원만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수면 마취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잠깐 자고 일어나면은 간단하게 끝나 있는, 통증을 전혀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간단한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 마취는 생각보다 좀 위험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어요. 수면 마취의 정확한 의학 용어는 진정 마취라고 합니다. 미용 치료를 할 때 아주 가볍게 진정 마취를 한 경우에도 드물긴 하지만 호흡 중추에 마비가 오면서 호흡이 갑자기 중지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있을 위험성이 있고, 미용 시술 같은 경우는 이게 치료가 5분 10분에 끝나는 경우보다는 뭐 울세라 써마지 같은 경우 같이 한다고 하면 뭐 1시간 1시간 반 정도 걸릴 때도 있는데, 약하게 수면 마취를 해놓으면 내가 기억만 못할 뿐이지 사실은 다 느끼는 거고 통증에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막 움직이는 게 또 굉장히 불편하고 시술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진정 마취의 농도를 높여가면서 치료해야 하는 경우들도 종종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호흡마비가 오면서 1분, 2분 이내에 빠르게 캐치하고 뭔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종종 뉴스에서 보는 그런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요새는 뭐 다른 종류의 좀 안전한 종류의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분 좋게 잠들고 깔끔하게 깨는 그런 약물이 프로포폴이거든요. 근데 프로포폴은 오남용의 위험성, 중독의 가능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 초창기에는 치료를 위해서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프로포폴을 맞고 싶어서
별로 필요치도 않은 미용 시술을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굉장히 소량을 쓴다고 쓰지만 개인의 체질적인 특징에 따라서는 아주 소량에도 호흡 중추가 마비가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때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지 못하면 한 2분, 3분 지나가면 이제 뇌사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 작년인가 아마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수면 마취 걸어놓고 의사가 뭔가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다거나 이제 그런 이슈들도 생길 수 있고, 병원마다 왜 수술방에 CCTV 안 다냐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수면 마취 걸어놓고 환자분이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원래 시술하기로 했던 의사가 아니고 엉뚱한 다른 의사분이 살짝 들어와서 손 바꿔서 시술을 하고, 실력이 좀 부족하지만 시술을 자꾸 해봐야 또 의사가 실력이 또 늘 수 있으니까 수면 마취 걸어 있는 경우에 손을 바꿔서 또 시술하면서 본인의 실력도 키우기 위한 윤리적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측면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으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울세라라든지 써마지 같은 치료할 때 이런 수면 마취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통증을 주는 정도의 에너지 레벨은 피부를 적절하게 자극을 해서 재생시키는 게 아니고 피부 조직에 굉장히 심각한 영구적인 손상을 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그렇게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피부는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필요한 에너지의 레벨도 다르고요. 심지어 한 얼굴 내에서도 부위마다도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통증이 느껴지는지, 좀 많이 아프거나 전혀 통증이 없지는 않은지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적절한 에너지로 꾸준히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치료를 이게 하다 보면 에너지가 점점 누적이 되면 똑같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해도 점점 통증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에너지를 섬세하게 계속 조절하면서 치료를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 그만큼 효과도 굉장히 좋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 마취를 걸어놓고 치료를 하게 되면은 피드백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적절한 에너지를 찾기도 굉장히 좀 어렵고 불가능하고요. 당연히 효과랑 만족도가 떨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몸에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의사의 요 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면 마취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프지 않게 치료를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은 의사의 손이 굉장히 섬세해지고 시술의 결과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세라 써마지 같은 이런 탄력 치료뿐만 아니라 눈밑 지방 제거나 우리 몸의 지방을 채취해서 얼굴에 이식하는 이런 모든 치료를 할 때 수면 마취 없이 국소 마취만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치료를 하더라도 거의 통증 없이 편안하게 시술을 섬세하게 해드리려고 극한까지 좀 노력하는 편이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으신 분들은 통증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15년차 피부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시술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물론 제가 말한 것들이 무조건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몸에는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치료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시술들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